여러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 반드시 산책은 한 마리씩만 따로 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일반화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견 가정에서는 다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반면 1대1 단독 산책이 필요한 경우와 그룹 산책을 자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장시간 산책이 좋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위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책은 다 같이 해도 되고 한 마리씩 해도 됩니다. 1대1로 밀도 높은 데이트 시간을 갖는 것, 다 같이 산책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 두 가지 산책 모두 반려견들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반려견이 3마리인 가정을 예로 들어볼게요. ABC라고 해보죠. 그러면 A, B, C 각각 한 마리씩 하는 산책, 그리고 A와 B가 함께하는 산책, B와 C가 함께하는 산책, A와 C가 함께하는 산책, A, B, C 모두 함께하는 산책이 다 필요하고 중요해요. 저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은 반려견 모두와 함께 산책해요. 아침에 기상하면 다 같이 나가서 몸을 깨우며 기분 좋은 산책을 즐기고,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명상과 같은 산책을 하대요. 낮에는 한 아이, 2아이, 3아이를 요리조리 번갈아 데리고 다녀오고요. 한 가정의 반려견들이 함께 산책하는 것은 여러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그룹 다이내믹. 함께하는 산책은 여러 마리가 동시에 구성원 간의 갈등과 스트레스, 억눌린 에너지를 방출하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집이라는 공간에 갇혀있기만 하면 답답하고 갈등이 늘어나죠. 그럴 때 함께 야외에 나가서 바람을 쐬면서 운동을 하고 들어오면 기분 전환도 되고 함께 지내면서 쌓인 스트레스도 줄어들잖아요. 깨도 마찬가지예요. 2. 유대감을 강화해요.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며 추억을 쌓고 유대감이 강화되죠. 3. 여러 마리가 함께 산책하면 행동과 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개는 사회적 인지학습을 하는 동물이죠. 함께 산책하면서 좋은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서로에게 배웁니다. 가족 중 연장자인 개를 따르면서 더 성숙하고 차분해지기도 해요. 반려견이 어린 강아지 한 마리뿐인가요? 그러면 주변에서 성숙하고 매너 좋은 반려견을 찾아보세요. 그 반려견의 보호자에게 요청해서 산책 시간을 서로 맞춰 함께 걸어보세요. 그러면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강아지가 좋은 습관과 매너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고 배우는 거죠. 강아지의 사회성도 좋아지고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혼자 걸을 때는 몰랐던 것을 친구 덕분에 경험하거나 친구가 있어서 해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깨도 그래요. 혼자 산책할 때보다 함께 걸을 때 더 광범위한 환경 자극에 노출돼요. 그러니까 불안은 다운,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은 업. 기분이 처지고 움직이고 싶지 않은 날에도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힘이 나서 움직이게 될 때 있죠. 반려동물도 그래요. 보호자와 단둘이 걷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개에게 꽤 지루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해피 에너지 뿜뿜하는 다른 개와 함께 걷는다면 더 활동적으로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죠. 함께 대화하면서 걷고 놀고 장난을 치다 보면 운동량도 더 늘어나고 정신적 자극도 듬뿍 받을 수 있어요. 5. 시간 효율성. 예를 들어 3마리를 키우는 가정에서 한 마리씩 산책을 한다면 하루 한 번만 산책한다고 해도 보호자에게는 1일 3시간, 2번 산책하면 하루 6시간의 워킹이에요. 절대 가볍지 않은 운동량이죠. 시간 부담도 크고요. 이것이 보호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산책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보호자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반려견도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모두에게 산책이 부정적 의미로 작용할 수 있어요. 물리적 시간과 체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산책 횟수는 줄고 산책의 질은 낮아져요. 느긋하게 반려견과 노후를 즐기고 싶다가도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반려견 생각에 마음이 급해서 그럴 수 없겠죠.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보호자는 산책을 미루거나 점점 꺼리게 될 것이고요. 그런 산책으로 시간을 소모하기보다 외출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반려견에게 훨씬 유익하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한 가정에서 여러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모르는 개들과의 만남 또는 반려견 유치원, 놀이터 등에서의 그룹 생활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려견의 사회성을 길러준다며 불특정 다수의 개와의 친분을 강요하거나 단체 생활에 밀어넣지 마세요. 한 가정의 반려견이 다 함께 산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을 말씀드렸지만 단독 산책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다 같이 산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1. 반려견들의 기질, 사회성, 상호관계를 잘 살펴보세요. 어떤 개들은 함께 산책을 잘할 수도 있지만 어떤 개들은 개별적인 관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 혼자 있을 때 훨씬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아이들도 있고요. 반려견 연령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5살짜리 반려견 별과 생후 3개월 된 반려견 달이 있다고 해볼게요. 3개월령 강아지 달이 3살이 되면 별은 8살이 되죠. 달은 이제 에너지 넘치는 성견이고 별은 중년을 넘어선 나이인 거예요. 연령 변화에 따라 두 반려견의 관계도 변화를 갖게 돼요. 이런 상황일 때 두 반려견 간의 관계가 악화하거나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를 상당히 빈번하게 볼 수 있어요. 에너지 차이도 고려해야 해요. 아이마다 필요한 운동량이 다를 수 있고 에너지도 다르죠. 앞에 설명한 별과 달을 예로 들어볼까요? 두 반려견은 신체적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함께 산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죠. 걷는 속도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요. 공놀이를 해도 8살 별이 3살인 달에게 계속 밀릴 테니까 별은 속상할 것이고 달은 재미있는 놀이가 별 때문에 지체되는 것이 못마땅하겠죠. 단독 산책이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행동상의 이슈도 고려해야 해요. 짚고 달려드는 게, 줄을 당기며 달려나가는 게, 타인이나 동물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게 등등 보호자가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동시에 여러 마리를 산책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선 반려견 교육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산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다른 개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고 배울 우려가 있어서 함께 걷지 않는 것이 이로울 수도 있고요. 4. 반려견 간의 갈등.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도 때때로 갈등이나 경쟁을 벌일 수 있어요. 어제는 관계가 좋았지만 오늘은 서로 불편한 사이일 수도 있어요. 불편한 관계에서 함께 산책하면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약 반려견 간의 싸움이 일어나면 실내 공간 분리 산책. 싸움이나 갈등이 일어나면 즉각 분리하고 최소 일주일 이상 마주치지 않도록 합니다. 5. 반려견 각각의 특정한 욕구, 감정, 행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항상 반려견들의 상호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안전과 웰빙을 살펴야 해요. 반려견 각각의 개별적인 니즈와 행동을 고려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산책 계획을 조정하세요. 장시간 산책을 시키면 반려견 행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매일 수시간씩 반려견과 장거리 산책하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반려견에게 여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시간의 긴 산책은 실제로 많은 개에게 과도하고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근육 긴장 및 인대 부상을 포함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강아지, 시니어견, 기존의 관절 문제를 갖고 있던 반려견들에게 리스크가 큰데 이 문제가 즉각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무섭죠. 장기간 누적되어서 어느 날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그때는 이미 원상 회복하기 어렵죠.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는 특히 유의하세요. 과도한 운동은 성장 중인 강아지에게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장시간 걸으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로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가 무기력해지고 주변 환경에 덜 반응하게 되죠. 개가 더 이상 짖지만 않으면, 보호자를 괴롭히지만 않으면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보호자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건 교육의 효과가 아니라 과도한 활동의 결과입니다.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탈진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행동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결론적으로 산책은 다 같이 해도 되고 한 마리씩 해도 된다. 두 가지 산책이 모두 중요하다. 다 같이 산책하느냐, 단독으로 산책하느냐의 결정은 개들의 개별적 특성, 욕구, 행동, 상황 등에 따라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시나리오는 없다. 산책과 행동 변화 솔루션은 별개다. 여러 마리의 반려견이 함께 산책할 때는 반려견마다 색상을 정해서 각각 다른 색상의 줄을 착용시킵니다. 아이가 연결된 줄을 즉각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신체 활동과 정신적 자극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반려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반려견이 그 순간을 편안하게 즐기고 있는지 아닌지 마인드풀하게 체크하세요. 필요한 운동과 사회화를 제공하는 동시에 반려견에게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도서 브레인 쉬프트를 참고해주세요. 마음 푹 놓고 다 함께 산책을 즐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폴랑폴랑하세요.